키가 그의 하얀 턱시도에 스며들 때 청중석의 비명소리가 서울의 번화한 호텔 홀을 가득 채웠다. 하지만 나는 웃었다. 왜냐하면 그 칼날은 10년 전 그가 내 가족을 파괴한 바로 그 칼의 복제품이었기 때문이다. 그의 눈에서 흘러내린 눈물이 내 손을 적셨다. 왜 나한테? 그는 속삭였지만 나는 대답 대신 그의 귀에 대고 중얼거렸다. 내가 먼저 시작했으니까.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복수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지옥의 문을 여는 열쇠였다. 그리고 청중석에서 일어난 그의 딸, 내 옛 연인의 시선이 나를 꿰뚫었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가 아니라 이해의 그림자가 스쳤다. 오빠. 진짜로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모든 게 드러날 차례였다. 서울의 겨울은 항상 차갑고 잔인하다. 특히 강남의 고층 빌딩 숲속에서 눈보라가 유리창을 두드릴 때 나는 그날 10년 만에 그 빌딩으로 돌아왔다. 한성그룹의 본사, 대한민국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거대 재벌의 심장부. 엘리베이터가 50층에 도착할 때 내 가슴은 이미 얼어붙어 있었다. 하지만 그건 추위 때문이 아니었다. 분노였다. 나는 김태준이었다. 아니, 이제는 이준호라는 가짜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였다. 10년 전 나는 한성그룹의 신입사원으로 들어왔다. 열정에 불타는 젊은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하던 논문의 아버지는 작은 공장에서 일하다가 한성의 하청업체에서 일자리를 잃었다. 그때부터 우리 집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병원비, 동생의 학비 모든 게 무너졌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한성그룹에 들어가면 모든 걸 바꿀 수 있을 거라 믿었다. 입사 첫날, 나는 그를 만났다. 한성준. 회사의 부사장, 차기 회장으로 거론되는 40대 중반의 남자. 그는 나를 보더니 미소 지었다. 김태준 씨, 내 이력서 봤어. 대단하네. 우리 팀에 딱 맞는 인재야. 그의 말은 따뜻했다. 그는 나를 자신의 비서로 삼았고 곧 나를 아들처럼 대했다. 저녁 회식에서 술을 따라주고 주말에 골프를 치자고 불렀다. 태준아, 너라면 한성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을 거야. 그의 말에 나는 감동했다. 마침내 가족의 빚을 갚을 기회가 왔다. 하지만 그건 환상이었다. 6개월 후 한성그룹의 주가가 폭락했다. 내부 비리 때문이었다. 회사의 재무보고서가 조작되었고 해외 투자자들이 철수했다. 언론은 난리였다. 한성그룹, 회계 부정 의혹, 헤드라인은 서울 전역을 뒤덮었다. 그리고 그 비리의 희생양은 나였다. 회사의 컴퓨터에서 조작된 데이터가 발견되었고 그건 내 로그인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김태준, 내가 한 짓이야. 경찰이 나를 끌고 갈 때 한성준은 멀찌감치 서서 고개를 저었다. 태준아, 미안하다. 하지만 회사를 지켜야 해. 나는 감옥에 갔다. 5년 형리 그 안에서 나는 알았다. 모든 게 그의 계획이었다. 그는 나를 이용해 자신의 정치적 회장 자리를 노리는 사촌글 제거하려 했고 내가 그 희생양이었다. 감옥에서 나온 후 나는 어머니의 죽음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내 재판 중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동생은 장학금을 포기하고 공장에서 일하며 빚을 갚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 지은. 한성준의 딸 은의 첫사랑. 우리는 회사 파티에서 만났다. 그녀는 나를 족바라고 불렀다. 오빠, 아빠가 오빠 얘기 많이 해. 정말 믿음직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사랑에 빠졌다. 하지만 내 체포 후 그녀는 연락을 끊었다. 미안해, 오빠. 아빠가 모든 걸 설명해줬어. 내가 배신자라고. 감옥에서 나온 나는 변했다. 더 이상 순진한 김태준이 아니었다. 나는 플라스틱 수술을 받고 이름을 바꿨다.
이준호라는 평범한 프리랜서 컨설턴트로. 그리고 복수를 계획했다. 한성준을 무너뜨리기 위해. 그의 제국을, 그의 가족을, 그의 모든 걸. 첫 번째 단계는 접근이었다. 나는 한성그룹의 경쟁사, 신성테크의 컨설턴트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나는 그의 약점을 파헤쳤다. 한성준은 야심만만했다. 그는 차기 회장 자리를 노리며 불법적인 해외 뇌물수수를 저질렀다. 나는 그 증거를 모았다. 은밀한 이메일, 은행 거래 내역.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진짜 비밀은 더 깊숙이 묻혀 있었다. 어느 밤, 강남의 클럽에서 나는 우연히 그녀를 만났다. 지은. 이제는 한성준의 비서실장으로 승진한 그녀. 그녀의 눈은 여전했다. 아름답고 슬픈. 준호 씨. 처음 뵙네요. 그녀가 미소 지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지은 씨 소문으로 많이 들었어요. 한성그룹의 차세대 리더라고요. 우리는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는 피곤해 보였다. 아빠가. 요즘 너무 스트레스 받으세요? 회사 일로. 나는 속으로 웃었다. 곧 그 스트레스가 폭발할 테니까. 그날 밤 우리는 호텔로 갔다. 옛 감정이 되살아나는 건 어쩔 수 없었다. 그녀의 몸이 내 품에 안길 때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미안해, 지은아. 하지만 이건 복수의 일부야. 다음 날 아침 그녀가 잠든 사이 나는 그녀의 핸드폰을 훔쳐봤다. 거기 있었다. 한성준의 비밀 파일, 그의 딸에게조차 숨긴 10년 전의 진실. 파일을 열자 내 심장이 멎을 뻔했다. 김태준 프로젝트. 그건 단순한 회계 부정이 아니었다. 한성준은 공장 폭발 사고를 은폐했다. 10년 전 한성의 하청 공장에서 화재가 났다. 12명의 노동자가 죽었고 그중 1명이 내 아버지였다. 사고 원인은 안전규정 위반, 회사의 비용 절감을 위한 짜깁기였다. 하지만 한성준은 증거를 조작하고 책임을 나에게 아버지의 아들에게 전가했다. 왜? 나를 희생양으로 삼아 자신의 승진을 도모하기 위해.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그 파일 끝에 적힌 한 줄, 김태준의 아버지, 실제로는 내 사생아. DNA 증거 보관. 나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한성준은 내 친부였다. 그 모든 배신, 그 모든 고통이 피의 연결 때문이었다. 그는 나를 이용해 자신의 죄를 덮고 동시에 자신의 피를 희생시켰다. 분노가 치밀었다.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가족의 복수였다. 나는 지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나는 움직였다. 신성테크를 통해 한성그룹의 주식을 조작했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한성준, 뇌물 스캔들, 언론이 달려들었다. 한성준은 당황했다. 그는 나를 불렀다. 이준호 씨, 자네가 신성의 컨설턴트라고? 만나서 이야기 좀 하세. 우리는 그의 사무실에서 만났다. 그의 눈은 날카로웠다. 자네, 뭘 알고 있나? 나는 미소 지었다. 부사장님, 10년 전 김태준을 아십니까? 그 사람이 제 친구였어요.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게임이 시작되었다. 한성준의 사무실은 서울의 야경을 한눈에 내려다보는 곳이었다. 유리병 너머로 한강의 불빛이 반짝였지만 그 안의 공기는 차가웠다. 그는 책상 뒤에 앉아 나를 노려봤다. 김태준. 그 이름이 왜 나오지? 오래된 이야기 아닌가? 그의 목소리는 여전했다. 그 부드러운 톤, 사람을 홀리는 매력. 하지만 이제 나는 그 속임수를 알았다. 오래된 이야기요? 그 사람이 감옥에서 5년을 썩었고 어머니가 죽었고 동생이 거리에 나앉았어요. 그게 오래된 이야기인가요? 나는 천천히 다가갔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부사장님, 당신이 그걸 은폐한 거죠. 공장 화재, 12명의 목숨. 그리고 제 DNA. 그의 손이 책상을 쥐었다. 무슨 소리야? 하지만 그는 알았다. 그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다. 나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다. 여기 다 있어요. 뇌물, 사고 은폐, 그리고 아버지의 비밀. 당신은 왜 그랬죠? 왜 나를? 당신의 피를 버렸어요. 한성준은 일어났다.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내가 어떻게 그걸? 지은이. 그 계집애가. 그는 문을 잠갔다. 좋아, 이준호. 아니, 태준아. 내가 원하는 게 뭐지? 돈. 지위. 내가 줄게. 한성그룹의 지분 10%. 그걸로 만족해. 나는 웃었다. 돈. 그게 내 어머니의 목숨 값인가요? 아니, 부사장님. 저는 당신처럼 플레이할 거예요. 당신이 나를 함정에 빠뜨린 대로 나는 USB를 테이블에 놓고 나왔다. 문 밖에서 그의 비서 지은가 기다리고 있었다. 오빠. 아니, 준호 씨 무슨 일이야? 그녀의 눈에 불안이 스쳤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지은아, 진실을 알아야 할 때야. 내 아버지이기도 해. 그녀는 충격에 얼어붙었다. 그게 무슨? 증거는 나는 USB를 건넸다. 그녀는 그날 밤 홀로 그것을 봤다. 다음 날 그녀는 나에게 전화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오빠. 진짜야. DNA 검사 결과도. 아빠가 모든 걸 숨겼어. 왜 나한테도? 내가 그의 후계자니까. 나 같은 사생아는 필요 없었지. 나는 차갑게 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아팠다. 지은은 무죄였다. 그녀는 나를 사랑했지만 아버지의 그림자 아래서 살았다. 우리는 만나기로 했다. 홍대 근처의 작은 카페, 옛 추억이 스며든 곳. 그녀는 울었다. 오빠, 미안해. 체포될 때 아빠가 태준이가 회사 돈을 훔쳤대. 우리 가족을 지키려면 위라고 했어. 나 바보였어. 나는 그녀를 안았다. 이제 알았으니까. 함께 복수하자. 한성준을 무너뜨리자.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빠를 해칠 수 없어. 그는 내 아빠야. 그 말에 내 가슴이 찢어졌다. 그녀는 여전히 그를 보호하려 했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다음 단계는 그의 동맹을 무너뜨리는 거였다. 한성준의 오른팔, 이재민 상무. 그는 한성준의 더러운 일을 대신 처리했다. 뇌물 전달, 증거 인멸. 나는 그를 노렸다. 신성테크의 네트워크를 통해 그의 이메일을 해킹했다. 이재민, 이번 뇌물은 5억. 중국 파트너에게 증거였다. 나는 익명으로 검찰에 보냈다. 곧 이재민이 체포되었다. 한성준은 패닉에 빠졌다. 그는 지은을 불렀다. 지은아, 내가 준호와 만나? 그 새끼가 날 노리는 거야? 막아. 지은은 갈등했다. 그녀는 나에게 말했다. 오빠, 그만해. 아빠가 무너지면 회사도, 우리도 끝이야. 하지만 나는 듣지 않았다. 내가 선택해. 나와 함께, 아니면 그와 함께. 그녀는 울며 전화를 끊었다. 그날 밤, 나는 한성준의 펜트하우스로 갔다. 보안은 뚫기 쉬웠다. 그의 서재에서 나는 그의 일기를 찾았다. 거기 있었다. 더 깊은 비밀. 태준을 감옥에 넣은 건 후회 없음. 그놈이 내 피라 해도 한성의 미래를 위해 필요했다. 지은만은 지켜야 해. 그녀가 진짜 후계자. 그리고 또 한 페이지.
공장 화재, 실제 원인은 내 지시. 비용 절감 위해 안전문을 잠갔음. 12명 죽음, 태준의 아버지 포함. 하지만 그 덕에 주가 상승, 내 승진. 나는 구토가 날 뻔했다. 그는 괴물이었다. 다음 날, 나는 언론에 그 일기를 유출했다. 한성준, 살인자, 제목이 터졌다. 주가는 폭락했다. 한성준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모든 건 음모입니다. 제 적들이 하지만 그의 눈은 공허했다. 지은은 무너졌다. 그녀는 나에게 달려왔다. 오빠, 이제 그만. 아빠가 자살할지도 몰라. 나는 그녀를 안으며 속으로 생각했다. 아직 멀었어. 진짜 복수는 이제 시작이야. 스캔들이 터진 후 한성그룹은 지옥이었다. 주주들은 반란을 일으켰고 노동자들은 파업을 했다. 강남거리는 한성 본사 앞에 모인 시위대들로 가득 찼다. 한성준 퇴진. 피해자 보상, 플래카드가 바람에 나부꼈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며 커피를 마셨다. 카페 창가에서 모든 게 내 소나기에 있었다. 하지만 지은의 전화가 왔다. 오빠, 아빠가 병원에 입원했어. 스트레스성 심장마비,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나는 망설였다. 병원으로 가야 할까? 그 괴물을. 하지만 피의 끌림이 나를 움직였다. 병실 문을 열자 한성준이 누워 있었다. 사가 연결된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태준아. 왔구나. 그는 약하게 웃었다. 부사장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모든 게 드러났어요. 나는 의자에 앉았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미안하다. 아들아. 내가 내 피라는 걸 알았을 때 두려웠어. 한성그룹은 내 인생이야. 내 어머니와의 일은 실수였어. 그녀는 공장에서 일하던 여자였고 나는 그는 헛기침을 했다. 하지만 내 아버지 아니, 내가 태어난 이유는 사랑이었어. 그런데 회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는 선택했지? 회사를 택했어. 사랑. 그 사랑으로 어머니를 죽였고 동생을 거리로 내몰았어요. 내 목소리가 올라갔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지은을 봐, 그녀는 무죄야. 내 동생처럼 그는 내 동생을 언급했다. 어떻게 알았지? 내 동생, 김민준. 아직 공장에서 일하고 있지? 내가 도와줄게. 돈도, 일자리도. 나는 일어났다. 늦었어요. 당신의 돈은 피로 물든 거예요. 병실을 나서며 나는 결심했다. 마지막 일격. 한성준의 국제 뇌물 네트워크를 폭로하는 거. 나는 해외 파트너에게 연락했다. 한성준의 돈 돌려받으시겠어요? 증거를 드릴게요. 그들은 동의했다. 곧 FBI가 개입했다. 한성준은 국제 수배자가 되었다. 지은은 나를 찾아왔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오빠, 왜 이렇게까지? 아빠가 죽을지도 몰라. 그녀가 내 뺨을 때렸다. 나 오빠 사랑했어. 그런데 이게 사랑이야. 나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사랑이야, 지은아. 하지만 정의가 먼저야. 우리는 키스했다. 하지만 그건 작별 키스였다. 그녀는 떠났다. 선택해, 오빠. 나 아니면 복수. 나는 복수를 택했다. 그날 밤 한성준은 도망쳤다. 제주도로. 나는 그를 쫓았다. 비행기에서 내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왜 피가 끓는 걸까? 그는 내 아버지였다. 하지만 살인자였다. 제주에 도착한 나는 그의 별장을 찾았다. 문이 열려 있었다. 안으로 들어가자 그는 창가에 서 있었다. 왔구나, 태준아. 끝내주려 온 거냐? 네,
끝내드릴게요. 나는 총을 꺼냈다. 그의 총 병실에서 훔친 거였다. 그의 눈이 커졌다. 기다려. 지은이 임신했어. 내 아이야, 트위스트였다. 나는 총을 떨어뜨렸다. 뭐, 그는 웃었다. 그래, 내가 지은과 재회한 후 그녀가 나한테 말했어. 그래서 용서해줄 수 있나? 나는 무너졌다. 아이. 내 피가 또. 하지만 분노가 되살아났다. 당신처럼 그 아이도 희생양이 될 거예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번엔 다르게. 함께 한성을 재건하자. 아버지와 아들로. 나는 총을 다시 들었다. 아버지. 당신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방아쇠를 당기려 할 때 문이 열렸다. 지은이었다. 오빠. 그만 그녀의 배가 살짝 부어 있었다. 나는 총을 내렸다. 지은아. 제주 별장의 공기는 짭짤했다. 바다 바람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었지만 방 안은 숨막힐 듯했다. 지은이 서 있었다. 그녀의 손이 배를 감싸고 있었다. 오빠, 진짜야. 우리 아이, 내가. 복수 때문에 모든 걸 잃게 할 순 없어. 한성주는 침대에 앉아 헐떡였다. 맞아, 태준아. 이건 기회야. 과거를 용서하고 미래를 만들자. 나는 웃음이 나왔다. 비틀린 웃음. 용서. 당신이 내 어머니를 죽였는데? 공장에서 12명을 죽였는데 지은이 울었다. 오빠, 나 알아. 아빠 잘못했어. 하지만 아이는 무죄야. 나처럼 그녀의 말은 칼날 같았다. 나는 그녀를 봤다. 그녀의 눈, 10년 전의 그 눈의 사랑과 배신의 경계. 좋아. 한 번만에 나는 총을 내려놓았다. 우리는 함께 제주를 떠났다. 서울로.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갈라져 있었다. 복수를 포기한 척 한성준의 곁에 붙었다. 그는 회복되자마자 나를 비서로 삼았다. 태준아, 내가 도와주면 한성은 다시 일어나 500년이 그는 나를 입양아들로 소개했다. 언론은 환호했다. 한성준, 스캔들 극복. 사생아 인정. 하지만 속으로는 나는 계속했다. 은밀히. 그의 뇌물 증거를 더 모았다. 지은은 나와 살았다. 그녀의 배가 커질수록 나는 갈등했다. 밤에 그녀를 안을 때 아이의 움직임을 느끼면 복수가 먼 꿈처럼 느껴졌다. 오빠, 우리 행복할 수 있어. 그녀가 속삭였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행복은 환상이었다. 그러던 중 트위스트가 왔다. 내 동생 민준이 연락했다. 형, 한성 공장에서 또 사고야. 이번엔 5명 죽음. 아빠 한성준의 지실에 나는 충격에 빠졌다. 그는 변하지 않았다. 여전한 괴물. 나는 민준을 만났다. 공장 앞 시체가 덮인 천막 아래. 형, 왜 그 새끼 곁에 있어? 민준의 눈에 증오가 타올랐다. 민준아, 기다려. 내가 끝낼게. 나는 한성준을 대면했다. 또요. 또 사람을 죽였어요. 그는 미소 지었다. 비즈니스야, 태준아. 비용 절감. 내가 알잖아. 그 말에 내 피가 끓었다. 나는 지은에게 말했다. 미안해. 하지만 끝내야 해. 그녀는 울었다. 아이 때문에. 제발. 나는 결정했다.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에서 모든 증거를 터뜨렸다. 한성준은 살인자입니다. 그의 아들으로서 저는 증언합니다. 플래시가 터졌다. 한성준은 문액졌다. 태준아. 배신자. 그는 소리쳤다. 지은은 무대 뒤에서 나를 봤다. 그녀의 눈에 절망이 가득했다. 경찰이 그를 끌고 갔다.
나는 자유로웠다. 하지만 지은은 떠났다. 오빠, 당신은 괴물이 됐어? 아빠처럼 그녀의 배를 쓰다듬으며. 나는 무너졌다. 복수는 성공했지만 모든 걸 잃었다.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한성준의 얼굴은 초췌했다. 수갑찬 그의 모습이 스크린에 비쳤다. 나는 증인석에 앉아 모든 걸 말했다. 공장 화재, 뇌물, DNA. 그는 제 아버지지만 동시에 제 인생을 파괴한 악마입니다. 우 변호사는 나를 공격했다. 당신도 한성그룹의 혜택을 받잖아요. 왜 이제 와서 배신하나요? 배신. 그건 그의 전문이죠. 나는 대답했다. 지은은 관중석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배는 이제 눈에 띄게 부어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나를 찔렀다. 재판 중간 한성준이 나를 불렀다. 태준아, 마지막으로. 지은의 아이, 내 피야. 용서해.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했다. 계산적인. 재판은 유죄. 종신형. 한성그룹은 해체되었다. 나는 영웅이 되었다. TV에서 김태준, 정의의 사도라고 불렸다. 하지만 밤이 되면 악몽이 왔다. 어머니의 얼굴, 아버지의 한성준의 웃음, 그리고 지은의 배신 어린 눈. 민주는 나를 찾아왔다. 형, 이제 어때? 복수 끝났어. 그는 웃었다. 회사 주식 팔아서 돈 좀 벌었어. 고마워, 형. 하지만 그의 눈에는 빈 공간이 있었다. 우리 가족은 회복되지 않았다. 동생은 여전히 공포에 떨었다. 지은의 전화가 왔다. 아이, 곧 태어날 거야. 오빠, 볼래? 나는 병원으로 갔다. 그녀는 홀로 누워 있었다. 오빠, 용서할 수 있어? 아빠는. 갔지만 우리 미래는. 아이가 울음소리를 냈다. 작은 손이 내 손가락을 쥐었다. 그 순간 나는 무너졌다. 지은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트위스트가 기다리고 있었다. 병원에서 나온 서류, DNA 검사, 아이는 한성준의 손자였지만 내 피가 아니었다. 지은이 속삭였다. 오빠, 미안. 아빠가 강요했어? 마지막으로. 한성을 잊게 하려고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이제 나 혼자 키울게. 당신은 자유야. 나는 병원을 나섰다. 서울의 거리는 여전했다. 번화하고 잔인한. 복수는 끝났지만 빈 껍데기만 남았다. 나는 강남의 다리로 갔다. 한강을 내려다보며 총을 꺼냈다. 한성준의 총 방아쇠에 손가락을 올렸다. 이게 끝인가? 강바람이 내 뺨을 스쳤다. 한강의 물결이 검은 파도처럼 출렁였다. 아래로 뛰어내리면 모든 게 끝날까? 복수, 사랑, 배신. 서울의 불빛이 내 눈을 멀게 했다. 나는 총을 강에 던졌다. 물소리가 작게 울렸다. 아니, 아직 아니야. 나는 지은에게 갔다. 그녀의 아파트, 강남의 고급 콘도. 문을 두드리자 그녀가 나왔다. 아이를 안은 채 오빠. 왜 왔어?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마지막으로 봐야 해서. 아이는 나를 봤다. 작은 눈, 한성준의 눈매를 닮았다. 나는 무릎 꿇었다. 지은아, 나 후회해. 복수가 아니라 내가 아팠다는 거?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나도. 아빠를 사랑했지만 증오도 했어. 당신처럼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다. 밤새도록. 그녀의 고백, 한성준이 그녀를 조종했다. 아빠는 항상 말했어. 한성은 가족이야. 모든 걸 바쳐. 그래서. 당신을 버렸어. 아이가 울었다. 나는 안아봤다.
따뜻했다. 내 피가 아니지만 그래도. 다음 날 나는 민준을 만났다. 형, 이제 뭐 할 거야? 그는 물었다. 새로 시작할게. 작은 회사, 깨끗하게 우리는 함께 공장을 샀다. 한성의 옛 하청.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이게 진짜 복수야, 민준아. 이 팀자들을 살리는 거? 지은은 돌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편지가 왔다. 오빠, 아이 이름은 태준이야. 당신처럼 강하게 자랄 거야? 용서해. 나는 미소 지었다. 비극이었지만 희망의 싹이 트였다. 수년 후 나는 한성의 잔재를 청산했다. 새로운 기업, 태준 그룹. 하지만 나는 회장이 되지 않았다. 그냥 평범한 CEO. 서울의 겨울은 여전했지만 이제 차갑지 않았다. 복수는 나를 파괴했지만 재건도 가르쳐줬다. 그리고 어느 날 다리에서 나는 총을 던진 그곳에 섰다. 바람이 속삭였다. 넌 이겼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끝나지 않은 이야기. 하지만 새로운 챕터.